안녕하세요. 컬처인 매거진 독자 여러분, 극작가 김현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극작과 연출을 같이 겸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005년도에 당신 이야기라는 작품으로 처음 이제 연출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장르들, 뮤지컬, 연극, 다양한 공연 장르들에서 글 쓰는 작업이나 아니면 연출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로 글 쓰는 작업 쪽에 매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창작집단 독이라는 작가들 9명이 속해 있는 9명으로 이루어지는 라이팅 그룹에서 지금 공동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창작집단독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가 졸업생들로 이루어진 작가 집단입니다. 9명의 작가로 이루어져 있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저는 동시에 상임 연출이라는 직책을 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진 지 함께 모인 지 한 1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 같이 시작할 때는 우리 10년만 한번 재밌게 놀아보자 라는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같이 시작을 했는데, 사실 글 쓰는 작업이 혼자 방에 처박혀서 쓰는 작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외롭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모여서 덜 외롭게 같이 놀면서 한번 글 쓰는 작업을 해보자라고 사실 모였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게 독플레이라는 형태의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독플레이는 하나의 주제를 저희가 토론해서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그 주제에 맞는 작품들을 9명의 작가들이 한 편씩 쓰는 일종의 옴니버스 개념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적어도 한국에선 그리고 세계에서도 9명의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공동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작업은 아마 유례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이렇게 희곡집이 나왔어요. 저희가 그동안 11년 동안 3편의 이야기들을 세 주제에 맞춰서 총 26편의 짧은 이야기들을 담아낸 당신이 잃어버린 것이라는 타이틀의 희곡집이 최근에 출판이 돼서, 이제 단순히 공연되기 위한 목적의 희곡이 아니라 읽기 위한, 읽는 재미로서의 희곡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 출판물로서 저희가 증명해 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연출했던 작업 중에는 당신 이야기라는 작품에 가장 많은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욕심을 부렸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쓴 작품은 아니지만 고재기 작가가 지니고 있는 굉장히 깊은 정서에 제가 굉장히 많이 울림을 저도 받았고, 그 울림을 관객들한테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 싶다는 욕심이 계속 드는 작품이고요. 언젠가는 다시 꼭 연출을 해서 만들어 보고 싶은 작품이에요. 거짓말 같은 작업은 사실 제가 독플레이를 여러 작업들을 지금 해오고 있지만 제가 썼던 작업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에요. 거짓말 같은 작품은 제가 늘 항상 멜로를 써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는데, 그것도 조금 자극적이고 조금 우리가 평소에 지키고 있는 선을 넘고 싶은 욕망에 대해서 한번 그런 걸 써보고 싶은 욕심이 들어서 불륜 멜로를 써야지라고 사실 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사실 유부남과 유부녀가 서울역이라는 공간에서 매일 퇴근길에 1시간씩 만나서 같이 저녁을 먹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써놓고 보니까 멜로라기보다는 어떤 길의 끝에 다다른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게 되는, 결국 외로운 사람들이 서로의 내면을 바라보게 되는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하지만 그 동질감도 결국에 어떤 한계의 지점에 봉착해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멜로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제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 생각이 더 큰 것 같아요. 전업작가로 산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그 길을 택한 여러 선배들에게 그래서 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더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곤 해요. 제가 힘드니까. 근데 전업작가로 성실하게 살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나간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대한민국 연극계에서 연극인으로 성실하게 연극 작업을 해나간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조금 눈을 돌려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장르의 작업들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가 살 방도를 찾지 않으면 힘들죠. 여러모로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 다른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복지 정책이 조금 더 우리나라에서도 활성화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지금 가장 최근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작업은 새로운 독플레이를 쓰는 작업이에요. 창작 집단 독이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마지막으로 독플레이 신작을 아직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저희가 계속 다른 공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조금 작심하고 새롭게 독플레이를 써보자 해서 얼마 전에 사실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눠서 이제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주제도 정했습니다. 새롭게 정한 주제가 저 개인적으로 무척 마음에 들고,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각자 가감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10년 전에 이 작업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랑 지금이랑은 나이도 이제 조금 10살이나 더 먹었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 시점 자체가 많이 틀려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제를 정해서 새롭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마 올해 저한테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작가로서, 연출가로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만들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점점 저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 궁금증 같은 게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사실 사람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어떤 사건에 더 집중을 했던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에 부딪혀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결국에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으로 귀결되는 것들이 아닐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긍정할 수 있을까, 여태까지는 계속 세상을 밀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삶이 우리가 선택한 삶이 아닐지라도 삶은 우리가 결국 마주해야 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 삶을 어떻게 하면 긍정하고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 고민을 풀어나가는 시간들이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 같습니다.